홍콩 애들 많이 다녀오시죠? 그 홍콩이 광동성하고 접해 있습니다. 홍콩 마카오가, 그죠? 오늘은 광동성은 물론 홍콩에서도 인기가 있는 빼갈 장락소주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장락소주, 장락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즐긴다 그런 뜻의 장락이고요. 소는 소주, 우리네가 쓰고 있는 소주랑 한자가 똑같죠. 125ml 50도짜리 술입니다. 옛날부터 중국에서도 소주란 말을 써왔어요. 지금 우리가 표준으로 잡고 있는 이 백주, 바이주라고 하는 것은 이 술의 색깔적 특징, 즉 흰색이다 해서 백주라고 했다. 근대적 용어입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나 똑같이 초창기에 정류주를 생산할 적에 그의 공통점이 다 소주였습니다. 불태워서 얻는 술이다. 광동성에 이렇게 무슨 소주라는 이름의 술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 술은 꽤나 싸고 그리고 독하면서 부드럽고 단맛과 쓴맛이 조화롭게 어울리고 이런 대중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광동 지역에서도 서민 대중들이 가장 선호하는 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광동성의 제일 큰 도시가 광주죠. 거기서 북동쪽으로 차로 한 서너 시간을 달리면은 매주시가 나옵니다. 매주, 매화 몇 자를 씁니다. 그 매주시에 오화현이라는 작은 거울이 있어요. 오화, 5꽃입니다. 오화현에서 이 술이 생산되고 있다. 거기에 오화산이라는 산도 있고 또 삼림공원으로 지정된 대모산 그런 산도 있고 합니다. 이 장락소주는 천년의 역사가 넘는다 그래요. 왜 장락소주냐? 우리가 촉한지 이런 것들 보면은 유방, 나중에 한 고조가 되죠. 유방이 한나라를 만들고 나서 장안에다가 거대한 궁전을 짓는데 그 궁전이 바로 장락궁이었습니다. 유방 한고조가 황제에 있던 그 시기 이쪽 지역에 지금의 그 오화현 지역에 올 사또를 황제가 너 행정 잘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 소수민족들 잘 다스려라 해갖고 왕으로 책봉해 줍니다. 남월왕입니다. 남쪽 그 월나라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이다 해서 남월왕입니다. 시골 사또가 왕의 칭호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화산 밑에다가 큰 축대를 쌓아놓고 천신과 황제에게 감사를 하면서 오늘부터 이 축대를 장락대라고 칭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을 이름을 장락이라고 한다 선포를 해서요. 그렇지만 이 장락이란 고을 이름은 조정에서 인정한 공식적인 지명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송나라 시기에 와서 그때가 서기 1072년이었습니다. 조정에서 정식으로 이 지역을 장락현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때부터 공식적인 장락고력이 됐고 이때부터 여기서 나오는 술들을 장락주라 불렀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후 명나라, 청나라 시기를 거치면서 술산업이 계속적으로 번성해 왔어요. 그러다가 청나라 조정이 무너지고 민국시대로 접어들죠. 중화민국시대입니다. 손문이가 통치하던 시절 그때 손문이 지방 도시들을 살피다가 장락이라고 하는 지명이 자꾸 나와요. 세어보니까 한 서너 군데가 돼. 그래서는 혼동이 있겠다 싶어갖고 제일 먼저 이 광동성에 이 장락현을 지명을 고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존부터 있어왔던 그 지역에 유명한 산, 너희들 그 오화산이 있으니까 고을 이름도 오화현으로 고쳐라. 이렇게 해서
20세기에 와서 그 장락이라는 지명은 사라지고 오늘날과 같은 오화현이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콩, 마카오에서도 많이 찾는 술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장락소주를 가리켜서 남국 가양이다 이렇게 호칭을 하곤 했습니다. 남국의 가, 아름다울 가자입니다. 양, 술양자고요. 남국의 좋은 술이다 이런 미칭을 얻곤 했습니다. 쌀로 빚은 술이에요. 우리가 중국 향형을 이야기할 적에 대표적인 것이 청향, 농향, 장향이 있고 그 외에 향들 중에 또 하나 도드라지는 것이 미향형이 있습니다. 쌀미자를 쓰는 미향형. 쌀로 빚은 술들, 쌀로 누룩도 만들고 주원료도 쌀인 그런 술들이 되겠습니다. 이네들 술을 미향형 술이라 그럽니다. 대표적인 것이 계림 사마주가 있죠. 그런데 이 광동의 이 장락소주는 계림 사마주보다 우리 술이 중국 미향형을 대표하는 첫 번째 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림 사마주보다 역사가 더 길고 또 술맛이 자기네들 것이 더 낫다. 이런 주장입니다. 한 잔 마시고요. 미향이라 그랬죠. 농향, 청향, 장향 이런 술들보다 미향은 향이 훨씬 약한 편입니다. 그렇다고 순수하게 부드럽기만 한 건 아니에요. 빼갈은 빼갈입니다. 탁 강렬하게 치고 와요. 50도 술이니까. 우리나라 안동소주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안동소주도 중국식 향형으로 따지면 미향형 술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료가 그렇고 제조 방식도 흡사합니다. 이 술회사에서는 자기네 술의 맛과 향의 특징이 미향이 은은하게 거하게 우아하게 풍기고 맛이 두텁고 그 바디감이 풍만하다 그럽니다. 한편으로 끝의 향기가 상쾌하게 남는다. 좋은 말은 다 쓰고 있죠. 이런 얘기를 듣고 술맛을 음미하면 또 그럴싸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저한테는 그 끝에 남는 향이 그렇게 상쾌하지만은 않아요. 우리네 안동소주에 대해서도 술꾼들이 호불호가 분명하게 나누어지죠. 이 미향 술들에 대한 중국 술꾼들의 반향도 비슷합니다. 좋아하는 이들이 있고 또 싫어하는 이들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냥 무난한 느낌입니다. 그렇게 부드럽고 우아하다라는 느낌은 아니고요. 쓴맛이 남고 좀 텁텁한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뭐 술이 달라봐야 얼마나 크게 다르겠습니까? 좋습니다. 전에도 그랬죠. 우리가 중국 술을 고를 적에 어디 지방 같은 데 가서 통 이름도 모르겠다, 들어본 적도 없다 이럴 적에 그 상표에 뭐 중화노자호다, 중국 치명상표다 뭐 이런 딱지가 붙어 있는 그런 것은 일단 믿음성이 간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장락소주가 중화노자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역사가 오래되고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받는 어떤 가게나 상표 이런 데 붙이는 인정제도라 그랬죠. 지방에는 지방노자호가 있습니다. 산동노자호, 뭐 하남노자호가 있는데 국가 단위의 노자호가 제일 좋아요. 중화노자호. 이 장락소주가 중화노자호 인정을 갖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장락소주라는 이름이 들어간 회사가 설립된 것은 1978년에 왔습니다. 그 전신은 1953년에 생겼는데 이름이 달라서요. 78년도에 와가지고 장락소주청이라고 회사 이름을 했다가 현재는 광동 장락소주업이라는 공식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쌀로 빚는 술이라 그랬죠. 여기에서는 특별한 누룩을 씁니다.
그걸 이 장락소주에서는 백곡, 흰백자, 흰 누룩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밀기울과 쌀 가루를 4대1로 섞어요. 거기다가 효모를 넣고 반죽을 합니다. 그걸 중간 온도에서 띄우는데 띄우는 시간은 120 내지 140시간이라 그럽니다. 이걸로 당화 발효제로 쓴다. 우리도 뭐 막걸리 만들 때 그렇죠. 쌀을 불려가지고 쪄가지고 고두밥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누룩을 섞어가지고 물을 붓고 담그죠. 흡사합니다. 이 미향술들이. 그래서 수수원료의 술들처럼 땅 구덩이에서 발효시키고 그러질 않습니다. 대부분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이 장락소주는 이 누룩만 쓰지 않고 약복이라고 해갖고 약누룩을 또 같이 넣는다 그럽니다. 쉽게 말해서 약재를 넣는 셈이죠. 우리가 약향형의 대표 동주 같은 경우에 그 누룩에다가 몸에 좋은 약재를 넣는다 그랬죠. 이 장락소주도 그와 흡사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약재가 감송, 육계, 대청엽, 메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한테 느낌으로는 약재는 메가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몸에 좋은 뭐를 넣는다, 그런 이야기겠죠. 이 약재가 생산되고 또 운반되어 오는 것도 중국 전역인 셈이네요. 그 아까 말한 감송, 육계 이런 것들이 광서성에서 오고 대청엽, 메가 이런 것은 안위성, 보저우에서 온다고 하네요. 보저우에 고정공주 회사가 있죠. 안위성 끄트머리. 어떤 약재는 남쪽에 해남도에서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약재까지 넣은 누룩으로 술을 발효시킨다. 그리고는 15일 이상 발효를 시킨다고 하네요. 고량 수수 원료의 술들이 보통 30일 이상 발효 기간을 갖는 데 비해서 이 쌀을 원료로 하는 미향술들은 대부분 이렇게 2주일 정도입니다. 기간이 훨씬 짧아져요. 그래서 이제 술을 받아내 가지고 그것을 정류를 시키죠. 불을 떼 가지고 그 김, 알코올 김을 받아내는 것이 정류 작업인데 이 미향술들, 즉 쌀배갈들은 정류 과정에서 첫 단계에 나오는 그 술들도 그렇게 도수가 높지 않다고 해요. 즉 수수원료의 술들처럼 77도에서부터 시작돼 갖고 75, 72, 68 이렇게 도수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미향술들은 맨 처음에 나오는 술들이 알코올 도수가 55%라 그럽니다. 이렇게 받아낸 술을 항아리에 담아서 1년간 보관, 숙성, 안정시키는 과정을 거쳤다가 상품화한다 그럽니다. 이 미향술을 만들 적에는 그렇게 누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태주, 마오타이 같은 장향술을 만들 적에는 오히려 누룩이 수수원료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오타이 술이 비싸다 그랬죠. 누룩값이 비싸기 때문에, 누룩이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뛸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쌀 원료 술들은 누룩이 적게 들어갑니다. 이 장락소주 같은 경우에 쌀 원료에 비해 가지고 들어가는 누룩은 1 내지 1.3%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약누룩 또한 0.5 내지 0.8%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의 소모량이 다른 여타 향양의 술들보다 아주 적다. 달리 말하면 뭐가 될까요? 즉 미향술들은 다른 향양의 술들보다 원가가 싸니까 또 발효기간도 반 이상으로 줄어들고 이러니까 가격이 쌀 수밖에 없다. 미향술들은 되게 다 쌉니다. 지금 이 장락소주 같은 경우도 광저우에서 100ml, 125ml 작은 병의 술들이 12만 미만, 우리 돈 2,000원 미만의 술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쪽 지역이 덥죠. 일용 근로자들 같은 경우 다 외지인들입니다.
호남성에서 가장 많이들 건너오고 하는데 더 더운 데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마음 같아서는 시원한 맥주로 쭉 목을 축이고 싶은데 10원이라도 아껴야 되죠. 그래야 고향에 돈을 붙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싼 술들, 이 광동에 10원 미만원짜리 쌀 소주들을 그렇게 도수는 높고 자극적이고 금세 또 취기가 올라오는 이런 술들, 뭐 100ml짜리, 125ml짜리 한 병을 쭉 들이키고 또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제서 시원한 맥주 한 잔으로 입가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이런 풍습이 많습니다. 광동성, 그쪽이 중국이 제일 남부 지역입니다. 아열대 기후, 술을 만드는데 필요한 미생물들의 번식이 왕성하고 북쪽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쌀 농사가 많고 이러니까 저절로 쌀술이 발전이 되고 인적 조건들하고 어우러지면서 도수 높은 미향술들이 광동성 전역에 참 많이 소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